여기는 이제 여당 쪽 얘기고요. 야당 쪽,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얘기도 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윤희숙 의원을 겨냥해서 여당에서도 사퇴 맞불을 놨습니다. 여당 대변인의 목소리 바로 만나봅니다. 당신이 위선자라는데 저도 제 의원직을 걸겠습니다. 반성 없는 거짓 해명, 온 가족이 연루된 내부정보 활용 의혹 등 일련의 의혹이 가리키는 것, 이것은 윤희숙 의원이 위선자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이 위선자라는데 의원직을 건다. 이현정 의원님, 네. 한준호 원내대변인의 핵심 내용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제가 저 말을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나중에 위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때 의원직을 정말 사퇴하시는지 아니면 정말 이 대변인 발표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우리 국민들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말만 저렇게 순간적으로 하고 나중에 보면 그냥 다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저런 말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다시금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저는 정치가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물론 지금 윤희숙 의원이 위선자라고 밝혀진다면 또 그거는 나중에 윤희숙 의원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겠죠. 근데 만약에 윤희숙 의원이 이 부분 관련해서 뭐 위선자의 기준이 어느 정도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럼 위선자의 기준이 뭐냐? 그럼 아버지 부분까지도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과 연결되는 부분이 만약에 밝혀지냐 안 밝혀지면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이야기는 저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사퇴서를 던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만이 저 이야기가 저는 설득력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윤희숙 의원은 이미 던졌어요. 그러면 본인도 마찬가지로 그럼 던지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을 테니까. 근데 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여당에서 공격하는 게 결국 윤희숙 의원이 주장했던 부동산 문제, 봐라 당신이 부동산 문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당신이 위선자지 않느냐. 즉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잘못된 게 잘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보자는 거죠. 물론 윤희숙 의원을 공격해서 정치로 이득을 얻을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얻는다고 해서 과연 부동산 문제가 좋아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민주당은 뭐 원내대변인의 말, 그 취지에 따르면 윤희숙 의원의 이런 사퇴쇼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라는 입장일 텐데요. 그런데 윤희숙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이 끝나고 따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사퇴 가결을 할 때까지 사직서를 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빨리 시켜줘야지 저도 이제 뭘 하고 살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안 시켜주면 저는 뭐 계속 세비 반납하고 또 사직서 내고 계속 그래야죠. 뭐 일각에서는 탈당을 먼저 하시고 보통 이제 해명하듯이 무소속 신분에서 해명을 하신 다음에 사퇴를 하시든가 다시 돌아오신 거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제가 우리나라 정치에서 얼마나 특이한 인물인지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했다고 해서 제가 그걸 따를 이유는 별로 없어요. 최 교수님, 예. 사퇴 안 시켜주면 세비 반납하고 계속 사직서 낼 것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민주당이 윤희숙 의원의 사퇴를 가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딜레마에 빠졌다. 뭐 이런 여론들도 좀 있었는데 본인은 뭐 그런 거와 상관없이 사직서 내겠다. 이게 지금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은 뭐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본인이 한다고 했으니까. 뭐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인 거니까 뭐 하는 거는 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이 부분들이 사퇴서를 받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더 그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뭐 그 공직자들 같은 경우도 의혹이 생겼을 때 그 의혹이 완전히 해명되기 전까지는 사직서를 받지 않고 수사를 받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퇴서를 만약에 그 의장이 상정을 하더라도 아마 부결로 끝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예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 교수님 말을 받아서 이도하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면 만약에 민주당에서도 윤희숙 의원의 사퇴를 처리 안 한다. 그럼 윤 의원은 계속 사직서를 낼 거고 여당에서 딜레마로 생각하는 윤희숙 의원의 정치적 몸값만 키워주는 거 아닌가. 여당에서는 또 그런 속내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이제 윤희숙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죠. 특이하다. 본인은 특이한 사람이다. 그리고 세비를 반납하고 계속 사직서를 낼 거다 이러는데요. 이제 20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손혜원, 민병두 의원 등이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사퇴 의사를 밝혔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임기를 끝까지 지켰죠. 근데 그분들 이렇게 세비 반납하고 계속 사직서 냈을까요? 세비 반납했다는 기록 있나요? 그런 부분 좀 비교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더 극명하게는 지금 민주당 그 12명 그 권익위에서 온 명단 부동산 관련해서요. 그래서 2명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명을 했었고, 10명은 그중에 일부 탈당 권유를 받았지만 지금 탈당한 사람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냥 당적 보유하고, 제가 지금 이 표를 민주당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현황 저희도 정리를 해보니까 그냥 계속 수사 진행 중이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재명 캠프 공동 상황실장도 계시고요. 뭐 성공포럼 정혜연도 계시고, 이재명 캠프 조직 총괄 부본부장도 계시고, 총괄 본부장도 계시고, 부본부장도 계시고, 뭐 계속 이재명 캠프 여러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수사 진행 중이거나 또 일부는 무혐의로 밝혀졌지만 당적을 다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누군가 한 번이라도 이런 결기를 보여준 적이 있었는가,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예. 김의겸 의원하고 또 비교가 되는 거죠. 권익위에서 내부정보 의혹뿐만 아니라 대출 관련해서도 수사 의뢰를 한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비교가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왜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한마디도 안 하는지, 본인들 그 탈당 권유했던 의원들이 계속 버티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윤희숙 의원을 중간에 두고 여야 의원들도 지금 세게 맞붙고 있습니다. 바로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이거는 윤희숙 의원이 주연을 맡고 이준석 대표가 조연을 맡은 대한민국 대표 심판단이 출연한 거다. 행복한 결말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우리 사회에 근성징악적 교훈은 줄 수 있을 것이다. 전 의원님 신났습니다. 그냥 엄청 페이퍼 갖고 오셔가지고 막 읽으시는데, 지금 의원들 중에서 그래도 책임지고 사퇴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여당이 대통령에서부터 여기는 책임 더 많은데 지금 윤희숙 의원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이건 치졸한 방법이에요. 윤희숙 지연, 이준석 조연이다. 성일종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농지법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어떻게 이런 의혹을 제기하냐, 뭐 이렇게 지금 공방이 있거든요. 뭐 농지법 위반에 문재인 대통령 이제 퇴임 후 사저 관련해서 그 경남 양산 근처에 이제 농지를 구입하면서 대통령이 스스로 영농 계획서까지 쓰고 영농 경력이 있는 것으로 스스로 작성한 것이 있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거 논외로 치더라도 지금 여당에서 그 문희숙 의원 사퇴 기자회견 이후 이틀 동안 그냥 쏟아냈던 여러 가지의 의혹과 이런 그 중상 음해 같은 경우는 지금 윤희숙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되받아친 것처럼 하나의 근거나 아직 확인된 사실이 없는 상태에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이 수사의 결과가 나오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다음에는 누가 옳은 소리를 했고 누가 진실을 이야기했는가가 아마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왜 사퇴를 하고 있느냐, 사퇴가 도망가는 것이다, 사퇴는 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퇴의 진정성조차를 진정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지금 민주당은 너무나 저는 타락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부분이 아니고 아버지가 나도 몰래 농지법 위반에 빌미가 될 만한 의혹이 제기되는 땅을 샀다는 것 이후로 내 그 빌미가 혹시라도 내년에 정권 교체에 조그만 악재가 될까봐 내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의원이 사퇴를 하는 그 결기와 사신성인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왜 사퇴를 하느냐, 도망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당은 워낙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진 겁니다. 아까 양이원영 의원이 나와서 나는 지금 당당히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왜 도망가느냐 그러는데요. 양이원영 의원이 그렇게 그 억울하고 어머님이 자기가 몰랐는데 그렇게 자기가 출당을 당한 게 억울하다고 한다면 윤희숙 의원처럼 그러면 당에 누를 끼치지 않고 해서 의원이 사퇴를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죠. 저는 그런 부분에 희생정신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이른바 도덕적 불감증이라고 할까요? 지금 그리고 이상직 의원 유죄 판결 받은데도 지금 의원직 지키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 기소돼가지고 사기죄로 재판 받는데도 의원직 감싸고 있습니다. 최광학 의원 1심에서 당선 무효 나왔는데 법사위 지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히려 욕을 먹어야 되는데 나는 아버지의 내가 몰랐던 사실조차도 난 당에 누가 되기 때문에 당당히 버리고 정치를 떠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왜 손가락질합니까? 지금 반대 입장에서 보면 아직 재판 중이고 뭐 법적으로는 의원직을 하는데 문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정치가 결기를 보이는 게 원칙이라고 윤희숙표 정치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윤희숙표 정치를 많이 강조하시는 것 제가 같아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